안녕하세요, 몬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내용을 모틀리 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겸사겸사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었는데 현재 AI 시장이 확장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거시경제적, 역풍, 그리고 경쟁, 그리고 규제라는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자, 본문입니다. 엔비디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5,000달러를 엔비디아에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1.24 밀리언 달러가 됐을 건데요. 현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세계 시총 3위입니다. 엔비디아가 왜 올랐나 보면 엔비디아는 고성능 PC에 사용되는 GPU를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이고, 이 GPU는 비디오 게임, 파워포터,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가상화폐 채굴, AI 태스크 구동에 활용됩니다. 과거 엔비디아는 PC 시장에서 대부분의 레베뉴를 창출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AI 어플리케이션을 다루기 위해서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쪽 비즈니스가 더 커진 거죠. PC 게이밍보다요. 세계의 선두 AI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알파벳 등등이 이 회사 칩을 사용합니다. 회계연도 2014년에서 2024년까지 CAGR 31% 상승했고요. EPS는 CAGR 50% 상승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상승률을 게이밍 GPU 비즈니스가 가상화폐 채굴 붐이 일면서 확대되어 주도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현재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핵심 성장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2022년에서 2024년에 매출은 데이터 센터 칩 매출이 39%에서 78%로 상승했습니다. 2배가 된 거죠. 이 비율이 회계연도 2025년에는 상반기에는 87%로 상승할 것이라 고 보는데, 이게 올인플레이 AI 오리엔티드 데이터 센터 칩 때문이다 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AI 칩 공급이 되면서 또한 수요도 탄탄하기 때문에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이러한 믿음의 이유로는 2020년 62%에서 2024년 72.7%로 그로스 마진이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상승론자들은 내년 어닝의 32%의 가치평가가 적당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세론자들은 AMD 같은 경쟁자가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들고 중국의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AI 과대 광고가 줄어들 것이다 고 보는 거고요. 많은 엔비디아의 최고 고객들은 그들 스스로의 AI 엑셀러레이터 칩을 개발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엔비디아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했고, 그래서 상승 잠재력도 제한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또 다른 백만장자들이 엔비디아 투자로 탄생을 할 수 있을까? 2024년에서 2027년까지 분석가들은 EPS가 50에서 5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성장은 핫한 AI 시장에서의 성장이 이것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르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2024년에서 2032년까지 CAGR 4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월가의 예상을 맞춘다면 조금 늦춰져서 2027년에서 2035년까지 30% 상승을 한다면 어닝의 30배에 달할 것이고, 주가는 840% 상승할 것입니다.
2034년까지 27 트릴리언 달러의 시총이 되겠네요. 이게 상승자 입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현재 5천 달러 투자한다면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47,000달러가 되었을 거고, 이전 10년처럼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AI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성장이 식을 수도 있고, 글로벌 시장이 침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예상하지 못한 AI 관련 규제가 역풍을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이 AI로 핫하다 라고 가정하는 대신에 이런 모든 리스크들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기사, 엔비디아 지금 매수해도 될까에 대해서 나온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강세론 쪽이 아닌가 하는데요. 왜 엔비디아 주식이 잠재적으로 많은 상승 여지가 있는가? 첫 번째 이유, AI 군비 경쟁. 현재 대형 기술 회사 간의 인공지능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기술 리더들의 자본 지출, 카펙스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오라클, 오픈 AI, 테슬라와 xAI가 있는데요.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은 모두 AI가 제공하는 엄청난 기회를 감안할 때 AI 인프라 구축의 가장 큰 위험은 투자 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오라클이 필요한 AI 클러스터를 충분히 빨리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xAI를 위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기술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회사 중 하나는 엔비디아입니다. 이 회사는 GPU 판매를 통해서 AI 패권을 위한 전투에서 본질적인 무기 밀매 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수적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서 지출이 줄어들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LLM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은 GPU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면 xAI의 그록2 모델은 훈련에 2만 개의 GPU를 사용했지만 그록3 모델은 10만 개를 사용할 것입니다. 메타 플랫폼은 차세대 라마 4 모델이 라마 3 모델보다 1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GPU 수를 최대 16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오라클은 최근 어닝콜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AI 훈련에 대한 지출이 둔화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컴퓨팅 집약도가 낮은 AI 출원에 대한 지출 전환이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엔비디아는 긴 성장 활주로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유, 소프트웨어 이점.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아닙니다. AMD가 가장 큰 경쟁사이고, 브로드컴은 알파벳과 메타와 같은 회사를 위한 맞춤형 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GPU 분야에서 8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하여 26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2분기에 115% 증가하여 2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대부분 GPU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도록 교육받는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회사가 넓은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개발자가 GPU를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2006년에 만들어진 이 회사는 더 넓은 칩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엔비디아는 쿠다X라는 쿠다 기반을 도구와 기술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리더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엔비디아 소프트웨어가 GPU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 너무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머를 재교육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GPU 리더로서 회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유, 혁신적인 리더. 소프트웨어로 넓은
모트 외에도 엔비디아는 GPU 기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개발 주기를 앞당겨 이전 2년 개발 주기에서 매년 새로운 GPU 아키텍처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사의 현 세대 하퍼 칩은 끝없는 수요에 부응했지만 경영진은 이미 연말까지 블랙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칩을 출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2026년에 차세대 루빈 아키텍처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속도는 회사를 혁신의 최전선에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책정력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고, 한편 모든 아키텍처는 이전 버전과 호환되며 이전 시스템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대량 주문이 빠르게 쓸모없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완전한 AI 지원 서버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잠재적인 성장 기회에 더해질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주가가 저렴합니다. 내년 분석가 추정치를 기준으로 약 30배에 불과한 Forward Price to Earning 레티오로 거래되고 있고 PEG도 0.8을 약간 넘습니다. PEG가 1 미만이면 저평가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기 전에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10년 뒤에도 이런 고성장을 해서 100만 장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엔비디아는 앞으로 많은 경쟁과 AI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수요가 많이 없어지면은 이 정도로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는 지금 사도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재도 AI 군비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수리적인 컴퓨팅 파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필요하고, 지금 다 엔비디아로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걸로 바꾸기에는 힘이 든다. 기술력도 좋고 주가는 지금 싼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주의를 하자는 의견과 그 다음에 강세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은 봉이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주고 쭉 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대에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에서 전부 다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점은 알 수 있는데, 자, RSI를 보면은 지금 30, 50, 70으로 해서 내려올 때를 매도 시점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 30에서 올라갈 때를 매수 시점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일봉에서 하락을 해서 30 밑으로 갔다가 다시 30으로 올라올 때 이때를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것도 좋죠. 그 다음 CCI,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 0, 플러스 100에서 지금 이 현재 마이너스 24.15니까 더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00에서 올라올 때 이때를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이 들고, RSI와 CCI를 볼 때는 현재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 시점을 잡아보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주봉으로 계속 봤었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차트도 살펴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